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콘텐츠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자 안전 의료사고 의료소송에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텐데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원, 한국의료법학계, 대한환자안전학회가 공동으로 실제 의료소송 판례를 분석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16년부터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원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이라는 책을 1권 응급의료부터 심장내과, 상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마취, 8권 성형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간해 왔는데요. 앞으로 우리 컨텐츠를 통해서 책으로 발간된 내용을 토대로 현재 의료 환경은 어떤지, 의료인은 그리고 환자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을 의료인과 법조인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공동 저자로 이 컨텐츠의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함께 진행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재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대한환자안전학회 부회장이시고요. 1권 응급의료 공동 저자이십니다. 다음으로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원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이 컨텐츠를 기획하신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원 원장이신 김소윤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대표 저자시고요. 한국의료법학회 회장이시고 대한환자안전학회 정책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저희 컨텐츠에서 사건 소개를 해주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원 연구원이신 손유미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의료법학회 간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컨텐츠 촬영과 편집을 담당을 해주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원 연구원이신 이유지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분야 먼저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살펴본 분야는 응급의료 분야입니다. 첫 번째 컨텐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한 사망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사고 당시 66세 여자였습니다. 피고병원에서 당뇨병 합병증으로 1999년 11월경부터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2010년 7월 15일 밤 10시 41분경 피고병원의 저혈압 증상의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합니다. 내원하기 3일 전 구토를 하여 자상엽 복부 통증이 있었으나 내원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아픈 모습인 것 외에는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고 응급의학과 의사는 췌장염 의증으로 진단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저혈압 증상의 치료를 위해 침상 안정 및 다리 상승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고 생리식염수, 심전도, 혈압,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이 진행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후인 밤 11시 47분 혈액 검사를 실시하였고 30분쯤 후인 다음날 16일 0시 12분에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급성 심근경색증이 자동 판독하게 됩니다. 새벽 2시 의료진은 급성 심근경색의 임상 증상인 흉부통증을 호소하지 않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위하여 혈액검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혈액검사를 권유하였으나 환자가 거부합니다. 이후 6시 반이 지난 오전 8시 30분에 초음파실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결과는 특이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난 12시 고해상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환자가 거부합니다. 오후 1시 52분 두 번째 혈액 검사를 시행하였고 오후 2시 30분 혈액 검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거부하였으며 3시 5분에 다시 한번 혈액 검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재차 거부합니다. 저녁 6시 30분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위한 심초음파 검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검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심장 효소 수치를 위한 혈액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가 검사를 받기로 하여 혈액 검사를 시행합니다. 밤 8시 20분 혈액 검사 결과 심장 효소 수치가 과도하게 높은 심근의 손상을 확인하여 응급의학과 의사는 심근경색을 진단합니다. 5분 후부터 이와 관련된 치료제가 투여되고 8시 55분 입원 치료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9시 10분 응급실에서 심장계 중환자실로 이동하기 위해 환자는 환자 운반차에 앉아있는 상태로 관리인이 운반차에 발치를 밀어 심장계 중환자실로 이동하는데 이동하던 도중 환자가 청색증 및 간측 간대 발작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9시 17분 호흡이 없고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에게 기관석환술 시행, 강심제 주입, 인공호흡기가 부착되고
10분 정도 후인 9시 38분 심박수가 감소하자 심장 마사지를 시작하고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주입,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시간 후인 10시 40분에 사망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및 치료 지연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제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환자 이동 시 환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응급처치와 관련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 모두 불인정했습니다. 쟁점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및 치료 지연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려고 급성심근경색이 자동 판독된 부분을 주의해서 봐주십시오. 이에 환자 측은 이렇게 징후가 있었다면 심장효소 검사나 심장 초음파 검사 등 추가 검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며 급성심근경색증 확진하고 즉각적인 처치를 시행했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심장효소 검사를 포함한 혈액 검사를 환자가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에 대한 고지 및 신속하게 심장효소 수치의 혈액 검사를 꼭 받도록 환자를 더 설득해야 했다고 언급합니다. 더불어 법원은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때 왜 심장 초음파를 하지 않았는지, 두 번째 혈액 검사를 할 때 왜 심장효소 검사를 하지 않았는지를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자 이동 시 환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은 환자 이동 시 병동관리인이 주의하지 않아 이동 방향의 변경으로 환자가 뒤로 넘어져 심인성 쇼크를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병원 측은 병동관리인이 환자 운반차를 갑자기 당긴 적이 없으며 환자가 뒤로 넘어진 것은 심인성 쇼크를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환자 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처치와 관련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측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치료 등 제세동기 치료 등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사건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원인별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진단을 위한 검사 지연과 환자의 검사 거부가 원인이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원인별로 하나씩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진단을 위한 시행이 지연된 측면이라는 원인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는 우선 시행하도록 하며 의심되는 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 측이 언급한 바에 있는 환자 이동 시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원인 제기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차원에서 환자 안전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자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환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것이 자주 언급되었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인 측에서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악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겠죠. 환자가 검사 및 처치 시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에 대한 의료인의 교육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원인을 생각해봤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검사 및 처치에 대한 설명과 이를 시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악결과에 대한 설명 방법에 대해 의료기관 차원에서 교육하고 설명하는 양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 이송과 관련된 환자 안전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원인을 생각해봤는데요. 중증 환자 이송과 관련하여 이번 사례와 같은 임상 사례를 활용해서 이송요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근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며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대하는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할 것을 인지시켜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의료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환자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하나씩 교수님들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사건이거든요. 지금 네. 2021년이니까 사실 10년 이제 넘게 지났는데 지금 이런 사례가 지금 현재도 혹시 비슷하게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지가 좀 현장이 좀 궁금해서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유사한 사례라고 하는 게, 뭐, 환자가 이제 검사를 거부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네네네. 환자가 이제 거부하는 상황은 이제 여전히 이제 발생하죠. 환자가 검사를 거부한다든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의사하고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이유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럼 사실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치료나 검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부하면 사실 되게 난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굉장히 난감하죠. 난감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만약에 환자를 본 의료진이 전염차 전공이면은 또 이제 사람이 바꿔서 고연차 전공의가 간다든지 전문의가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면은 대부분 그 단계에서 이제 해결되고 예. 근데 이제 뭐 또 과를 바꿔서 이제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예, 의료진이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죠. 예. 예,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최대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환자의 상태가 이제 중하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설득을 하는 게 의료진이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이거는 환자가 충분히 선택하는 문제다. 혹은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받아도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는 환자의 선택에 이제 많이 맡길 수 있는 문제고요. 근데 환자가 반드시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환자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제 환자가 검사를 거부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례는 의료진들이 어떻게 보면은 환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이게 심장 효소 검사는 거부를 했는데 또 다른 혈액 검사는 또 한 것 같고, 이거는 환자 혈액 검사 결과가 안 좋으니까 검사들 좀 여러 개 해야 된다 하고 그냥 심장 효소 검사도 했으면은 될 문제 같은데, 사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응급실에 검사를 하는데 혈액 검사를 하는데 각 항목마다를 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검사를 진행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각 항목마다 뭐 왜 검사를 한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각 항목마다 예, 뭐 일반 혈액 검사는 그 항목마다 다 설명하면서 검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가장 중요한 검사를 또 환자가 거부를 하면서 이렇게 또 실제 환자한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됐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재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법원에서도 좀 같이 그렇게 본 것 같아요. 할 때 하면 되지 왜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켰냐라는 걸로 좀 본 것 같은데요. 좀 근데 이제 초기 환자가 왔을 때는요, 환자가 흉통으로 온 게 아니고, 네. 당뇨 환자나 노인 환자들한테서는 심근경색이 올 때 이제 안자이나 이퀴벌런트라든지 사일런트 MI라는 말처럼 흉통이 아닌 전신쇠약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오게 됩니다. 이 환자들 처음에 심근경색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환자들한테 심근효소 검사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검사를 남용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이 심근효소 검사를 안 했던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환자를 이제 그 스크리닝 한다는, 선별을 한다는 의미에서 심전도 검사를 했던 거고, 그 판독이나 결과를 늦게 확인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심근효소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 늦게 확인하고, 늦게 이야기한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처음에 심장효소 검사를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남용한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환자가 의사한테 얘기를 들은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좀 뭐 췌장염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심장 효소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환자가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되게 안타까운데요. 제가 주원호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 이렇게 환자가 사실 이렇게 검사나 치료 이렇게 거부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이재호 교수님 해주셨는데 그 사건처럼 검사나 치료 거부하다가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책임 소재는 이렇게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은 환자의 승낙을 얻어서 하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강제 의료라고 해서 환자 의사와 상관없이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이라든지 정신병 영역에서는 환자 의사를 묻지 않거든요. 응급의료도 사실은 그러한 영역에 속할 수도 있고 경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환자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을 활용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좀 설명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이게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설명을 좀 미흡했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거부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환자가 만약에 거부를 했더라도 제대로 설명을 했는데 환자가 거부를 했더라도 꼭 해야 될 의료 처치에 대해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설득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를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식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좀 놓쳤기 때문에 법원에서 표현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 시점도 좀 늦어진 것 같고 제때에 제대로 설명이 들어갔으면 환자가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딴소리 하니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확진이 아닌 상황에서 확진처럼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시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볼 사항이요. 이재우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건 저희 뒷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환자가 주장을 하는 게 병동관리인이 환자를 침대로 이동시키다가 갑자기 잡아당겨가지고 넘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궁금한 게 이렇게 병동관리인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환자 안전 이렇게 교육 같은 것들이 있나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병동 관리인 대상으로 저기 환자 안전 교육을 하고요. 예, 사실 뭐 전 직원 대상으로 환자 안전 교육도 하고,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 이송 직원이라고 하는데, 이송 직원의 직무 교육에 안전한 이송 관련 이제 교육도 있고, 다른 병원들에서도 이제 유사한 교육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서도 이런 공개된 영상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환자 보호자가 저기 병동 관리인이 그 침대를 뭐 갑자기 밀어서 환자가 넘어지고 그러면서 뭐 발작 같은 게 발생했다고 이렇게 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합역 그 심장 경색 같은 경우는 그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부정맥 중에서는 심질 부정맥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심질 빈맥 같은 경우는 밖에서 보기는 간질 발작처럼 보이고 심장이 제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심정지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시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응급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환자가 이송 중에도 마찬가지고 시술을 하려고 할 때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환자를 이송할 때는 의료진이 같이 이제 동반을 해서 심장계 중환자실이나 저기 시술하는 방으로 이제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기 환자 보호자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재발 방지 대책에서 좀 잘못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환자가 앉아 있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하긴 한데, 사실은 그건 아마 호흡 곤란이 있어서 조금 좀 반쯤 앉아 있는 그 상태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밀어서 넘어졌다가 하는 거는 잘못 기술되어 있는 생각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심장 쪽의 문제로 부정맥 발생으로 해서 발생된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맞습니다. 예. 혹시 이지우 교수님이나 조은우 교수님께서 혹시 이 지금 사건에 대해서 혹시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항 있으실까요? 내지는 뭐 재발방지대책 방금 말씀하시긴 했는데, 저희 이제 이 사건을 저희 분석을 할 때 연구원들끼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제안을 한 건데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뭐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응급실에서 환자를 접할 때는 매뉴얼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매뉴얼 없이 하면은 놓칠 수가 있거든요. 유사한 증세와 관련해서 이제 확진이 안 됐을 때는
몇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매뉴얼이 있으면 이걸 놓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환자의 거부라는 것을 여기는 전면에 굉장히 강조했는데 사실은 응급 상황이라고 볼 것 같으면 환자의 의사는 많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거든요. 환자의 의사보다는 의료적 판단에 의존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 이재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주은우 교수님께서 매뉴얼이 있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얘기, 네, 대부분 응급실에 환자 치료한다든지 심장 병색 환자에 대한 치료 매뉴얼이나 이제 진단과 관련된 매뉴얼들은 대부분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 비특이 증상으로 내원을 했기 때문에 진단적 접근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심전도 검사를 한 이후에 이게 자동 판독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나온 이후에 2시간 뒤에 이제 응급학과 의사가 이제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심전도를 찍는 사람은 특히 간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응급학과 의사한테 그 판독 결과가 이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팀에서 이게 뭔가 전달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팀워크에 이제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중요한 시간을 이제 놓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고, 설득과 관련돼서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신뢰 관계가 좀 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충분히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서 저희가 검사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이거는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실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걸 억지로라든지 강제로 한다는 거는 예, 지금 상황에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응급 진료 상황에서 선한 의도라든지 이런 또 이제 원칙이 있지만 그 자체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두 분 교수님 혹시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까 매뉴얼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이게 스텝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도 매뉴얼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저희는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예, 교수님 말씀처럼 그 매뉴얼이 있다고 항상 다 지켜지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매뉴얼들이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예,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